저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은퇴하고 현재는 피터 드러커 소사이티 공동대표를 계속 맡고 있습니다. 동서고금 지식, 지혜 역사를 두루 섭렵하시고 사회 생태학자의 거두로 우뚝 서 계신 피터 드러커를 여러분들께 소개한다는 게 어쩌면 드러커에 대해 좀 아는 척하는 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드러커를 읽고 흥미를 갖고 계신 여러분이 제가 미처 메우지 못할 빈 칸들을 채워가며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드러커 교수님은 생전에도 그루로 불리는 것을 매우 불편해 하셨습니다. 남들을 가르치는 게 당신이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여길 정도로 가르치는 일에 매우 겸손하고 신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할 때도 드러커식의 변화가 아니라 고객이 드러커의 호기심에 찬 질문에 답하면서 고객의 방식으로 변화를 모색해 나가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여러분께 전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드러커의 지혜가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현실에서 터득하신 여러분의 지혜에 통합되어 여러분들의 새로운 지식, 지혜, 통찰로 되어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드러커리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드러커라는 거인의 어깨를 빌려서 보다 넓은 시야와 먼 미래를 내다보는 연습을 도와드리는 하나의 조교라고 여겨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드러커를 흔히 경영대부라고들 합니다. SNS나 드러커리안을 자처하는 분들이 개인 블로그를 통해 드러커의 경구들을 많이 공유해서 드러커가 사용하기 시작한 개념들과 경영 툴스들에 대해서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 피터 드러커 소사이티에서는 드러커의 저서들을 PPT로 요약하고 나레이션을 달아서 언제 어디서고 유튜브를 통해 보고 들을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피터 드러커를 치시면 현재 올려져 있는 모든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필요한 영상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터 드러커를 이해하기 위해선 그가 유년 청소년기를 보냈던 시대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1914년부터 1918년 1차 세계대전의 전개를 보여주는 맵입니다. 드러커 태어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산업자본주의의 역기능과 지식인들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소요, 혼란, 대립, 분열 사태들이 점증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드러커는 1909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정부 고위관리 집안에서 태어나서 유년 시절을 전쟁의 처참한 현실과 분열과 갈등을 체험하며 자랐습니다. 1918년 전쟁이 끝나고 황제가 폐위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분리되어서 사회주의자들이 지배하는 조그마한 오스트리아 공화정이 출범하면서 전후 경제적인 피폐화를 겪게 되는 혼란과 좌절의 시기를 청소년 시절에 경험하였습니다. 짐네지움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자면 인문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독일 함부르크로 건너가 도제생활과 대학 박사과정을 거치게 된 패전국 독일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시기일 뿐만 아니라 전체주의 파시즘 세력들이 사회 혼란을 틈타서 대중을 현혹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청년 드러커에게 삶의 목적과 사회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지적, 영적 갈급함을 채워가던 시기를 함부르크에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러커였다면 어떻게 이런 시련을 헤쳐나갔을지 드러커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스트리아 고위공무원인 아버지와 정신의학 공부를 한 신세대 어머니 슬하에서 비교적 유복한 안정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는 오스트리아 지식인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교류를 갖고 하는 그런 관계지향적인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임들은 1914년 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혼란의 와중에 빠져들게 됨에 따라서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드러커는 이 당시를 극에 달한 내부의 불만과 10여 개의 불협화음을 내는 민족주의자들 간의 극심한 갈등으로 4분 5일된 상태다라고 서술하곤 합니다. 결국 오스트리아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1922년 물가가 너무 상승하여 화폐 가치가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폐위되고 1918년 사회주의자가 지배하는 공화정이 들어서게 되었고 이들도 정부 지출을 통제하지 못해 재정위기가 극에 달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복지 지출의 삭감으로 약간의 개선을 보이긴 했으나 고실업의 위험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드러커는 표준 초등교육 3년을 마치고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해 프로그레시브 주니어 스쿨, 중학교 과정 같은 과정의 4학년에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미스 엘사 앤 소피 라이스, 드러커 자서전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어린 피터 드러커에게 학습하는 법과 자신의 강점과 적성에 입각한 자기개발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훗날 드러커가 각자 특유의 수월성 또는 핵심 역량을 그들의 피드백 분석을 통해서 찾아내는 드러커 조직과의 아이디어의 근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학교는 마침 오스트리아 교육 분야의 선구자이시기도 한 닥터 유제니아 슈와르츠왈드의 구역에 있었고 훗날 드러커는 닥터 슈와르츠왈드 등이 개최하는 살롱 모임 등에 참석하면서 지적 교류를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드러커는 4학년을 마친 후에 10살 나이에 비엔나 짐네지엄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별로 자극이 될 만한 수업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리스 로마 철학에 끌려서 열심히 학습하였다고 하고 훗날 그가 글을 쓸 때 많은 인용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간 특히 살롱 모임에 참석할 기회를 가진 것이 성인으로서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면서 지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내핍이 강조되는 시기이긴 했으나 살롱은 오스트리아 지식인들의 훌륭한 지식센터로 유지되었다고 합니다.